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스마트 명상체 82강째입니다. 82강째. 오늘은 그 82강에 들어가기 전에 싱잉벨을 잠깐 울리고 마음을 집중을 잠깐 하시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 갑자기 싱잉벨을 오래간만에 울리느냐 하면은 태풍 올해 11호가 지나갔습니다. 그 한남로 태풍이 올라오면서 우리 주변에 아픔을 안고 이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싱잉벨 속에 그분들이 영혼들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한번 빌어보도록 하죠. 잠깐 한 1분만 싱잉벨 속에서 우리 그분들의 영혼을 달랩시다. 네,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싱잉벨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 명상 제 82강 깔라빠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깔라빠를 왜 공부를 하죠? 깔라빠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물질의 궁극적인 그 실체를 우리가 분석하라고 그 원인을 알아내기,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깔라빠를 공부합니다. 깔라빠를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깔라빠를 식별하러 들어가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흡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초심자들은 한 20-30분 정도 산매에 들어가면 집중하게 되면은 리미타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리미타. 그 리미타라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준비표상, 준비표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그 준비표상 단계에는 회색빛이 어른하게 이렇게 비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익힌 표상. 익힌 표상 단계에 오면은 그 흰 색깔이 하얀 모카솜과 같이 그렇게 변한다고 그랬죠. 그 모카솜 단계에서 좀 더 집중해 들어가다 보면은 투명한 닮은 표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은 아주 투명한 그런 어떤 물질이 아주 투명한 그런 리미타 표상이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 단계가 되면은 닮은 표상 단계에서 이제 깔라빠를 식별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깔라빠를 식별해서 들어갈 때 우리가 그 깔라빠가 뭐라고 그랬죠?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 소립자라고 그랬죠. 소립자. 그 투명한 리미타를 가지고 이제 그 깔라빠를 보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깔라빠를 보러 들어가는데, 그 깔라빠라는 게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될 때 그 물질의 궁극적인 실체를 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깔라빠는 우리가 8원소 깔라빠, 9원소 깔라빠, 10원소 깔라빠가 있었죠. 그 8원소 깔라빠라는 게 지, 수, 화, 풍, 그 다음에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게 이제 8원소 깔라빠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9원소 깔라빠라 그러면 생명의 기능을 가졌을 때 우리가 9원소 깔라빠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성의 구별이 가능해질 때 그게 이제 10원소 깔라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깔라빠는 또 그 깔라빠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동원하는 게 이제 4대 요소를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찾아 들어가잖아요. 4대 요소라는 게 뭐죠? 지, 수, 화, 풍이었잖아요. 그 4대 요소에는 또 12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지, 땅의 그 특징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였죠? 땅의 그 6가지 특징이라 하면 첫 번째가 단단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겁고 가볍고 그 다음에 매끄럽고 부드럽고 하는 이런 땅의 요소에는 그런 6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고, 지, 수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물은 흐르죠. 흐르고 또 응집하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불의 요소는 어떤 특징을 갖죠? 불은 식물 같은 것이라고 예를 들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불의 요소를 가지면은 성숙 단계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열기를 갖죠. 뜨끈뜨끈한 열기를 갖습니다. 그게 이제 화의 요소, 불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풍의 요소는 이렇게 움직이고 지탱하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그 4대 요소는 또 12가지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식별하려고 할 때 우선 거기에 지수, 화풍, 그 다음에 색깔, 맛, 냄새, 영양소를 식별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또 투명하냐 불투명한가 그거를 또 식별하게 돼요. 자, 여튼간에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물질을 식별하게 되는데 그 물질을 식별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궁극적인 실체를 찾아 들어가서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게 결국이 뭐죠?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윗바사나 수행. 네. 자, 우리가 깔라빠에는 2가지의 가 있는데 투명 깔라빠가 있고 불투명 깔라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가지 투명 요소를 가지는데 그 5가지 투명 요소라는 게 안이비설신의 투명 요소를 갖죠. 그 중에 이제 안이비설신 중에 하나를 내가 투명 요소로 가져갔다면 나머지는 전부 불투명 요소가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안이비설신,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그 다음에 몸, 이 5가지의 요소 중에 내가 눈을 통해서 무언가를 식별하려고 하면은 눈 이외의 나머지 귀, 코, 입, 몸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불투명 요소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깔라빠를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방법에는 4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데 4대 요소라는 게 지수화풍이다. 그러면 이제 지수화풍 4대 요소를 통해서 관찰을 했으면 그 다음에 색깔, 냄새, 맛, 영양소를 관찰하고 식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깔라빠는 그와
그와 같은 그 특성을 갖는 그 깔라빠들은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런 것들은 그 깔라빠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일시적으로 또 사라집니다. 그걸 빠르게 생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깔라빠 그 자체로만 보면은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화풍, 지에 대한 것, 땅에 대한 요소, 수에 대한 요소, 화에 대한 요소, 풍에 대한 요소로만 그냥 식별한다 그러면은 그건 단지 하나의 관념이에요. 그냥 뭐 관념이라는 게 그냥 땅 같으면 단단하다, 그 다음에 거칠다, 단단하다, 거칠다. 이거 다 관념이죠. 그죠? 내가 손이 이렇게 부드럽다, 거칠다, 매끄럽다, 뭐 이런 것도 다 관념입니다. 그죠? 예. 그냥 관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이 깔라빠를 하나의 그 분자라면 본다면은 소립자로 그냥 있는 그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그건 관념에 의해 쌓여가지고 윗바사나를 하는 거지 실제 윗바사나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실제 윗바사나를 하려고 그러면은 관념에만 놓이지 말고 그 하나하나의 깔라빠에 대해서 4대 요소를 집중해서 그 요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소들을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예. 그 식별을 할 수 있었을 때 궁극적인 실체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궁극적인 실체를 우리가 식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몸의 한 부분을 처음에는 이제 온몸에 대해서 깔라빠를 식별하고요. 전체 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깔라빠를 식별합니다. 그 중에 이제 지수, 화풍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색깔, 냄새, 맛, 영양소를 두 번째 식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집중해 들어가다 보면은 투명 요소가 있고 불투명 요소가 있다. 투명 요소와 불투명 요소는 내가 안입이설신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내가 식별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귀, 코, 입, 몸 이거는 이제 불투명 요소로서 남게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4대 요소를 식별하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숙련된 수행자, 그러니까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은 모든 요소들을 한꺼번에 식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소라는 게 아까 지수와 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거를 한꺼번에 식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심자들은 땅의 요소, 수의 요소, 화의 요소, 풍의 요소 각각에 대해 가지고 식별해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수행을 오래 하면은 이와 같은 그 8원소 깔라빠, 9원소 깔라빠, 10원소 깔라빠 이런 단계에 들어갈 때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수행이 숙달한 사람들은 8요소의 특징,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를 한꺼번에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이제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를 우리가 식별하고 난 다음에 그 요소들이 투명하고 불투명한 깔라빠를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었을 때 이때가 바로 우리가 쌈마따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쌈마따의 끝이라는 게 뭐죠? 심청정의 끝입니다. 심청정의 끝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윗바사나 그 다음 단계부터가 이제 윗바사나인 견청정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4대 요소를 식별을 했다. 4대 요소 지수화풍을 식별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그러겠죠? 나머지 4대 요소인 색깔, 냄새, 맛, 영양소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식별해 들어가는 방법이 윗바사나 수행 단계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자, 아비담마 주석서에서는 그러면 그 4대 요소를 어떻게 식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냐면은,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의 문으로 식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문이 뭐죠? 바왕가잖아요. 바왕가. 예, 바왕가. 바왕가라는 게, 마음의 문은 우리가 바왕가라고 그러는데, 바왕가는 심왕과 심소가 있었잖아요. 심왕이라는 게 마음이고, 심소라는 게 마음 부수잖아요. 그 심왕이라는 게 마음이고, 심소라는 건 그 마음을 따라다니는 부하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죠? 예, 예. 마음이 심왕, 마음의 왕이라면은 그것을 마음을 따라다니는 부수, 마음 부수가 바로 뭡니까? 심소입니다. 근데 아비담마에서는 이 지수화풍 4대 요소를, 지수화풍을 마음의 문으로 식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4가지 요소, 색깔, 냄새, 맛, 영양소를 관찰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문으로 식별하는 얘기는 우리가 명상을 아주 오래 하고, 오래 했다는 명상이 아주 강하고 힘이 아주 넘칠 때 되면은 대개 우리가 주로 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맛을 보잖아요. 근데 대개 명상이 아주 강해지고 힘이 나면은 대개 그 코에 대한 냄새와 맛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식과 설식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식별에 들어가는, 그게 아주 쉽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깔라빠에서 지수화풍 다음에 색깔, 냄새, 맛, 영양소를 식별한다고 그랬는데, 이 색깔은 뭐가 주가 돼서 우리가 식별하게 되죠? 안식, 그러니까 눈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색깔을 식별하게 되잖아요. 냄새는 비식이죠. 그죠? 비식이 주관이 돼서 식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맛은 설식을 주가 돼서 우리가 설식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식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양소, 색깔, 맛, 그 다음에 영양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양소를 우리가 어떻게 관찰을 하냐면은, 영양소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영양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 2번째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3번째가 온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4번째가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영양소는. 영양소가 업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영양소가 음식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소는 영양소로서의 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마음으로, 이게 이 영양소가 나의 유익한 영양소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양소가 제대로 그 영양소로서 발휘하려면 적당한 온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영양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업에 의해서 영양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업에 따라서 우리가 영양소가 풍부해지기도 하고, 나쁜 영양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좋은 영양소가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업과 마음과 온도와 그 다음에 음식에 의해서 영양소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파란소 깔라빠라 그러면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만, 지수화풍과 색깔, 냄새, 맛, 영양소를 우리가 기본 파란소 깔라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구원석 깔라파라 그러면 생명의 기능을 갖는 것이고, 10원석 깔라파라면은 그 생명에다가 플러스 성의 기능, 남성과 여성의 기능을 가질 때 우리가 10원석 깔라파라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심장 10원석 깔라파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 10원석 깔라파. 예. 성 10원석 깔라파가 있고 심장 10원석 깔라파가 있는데, 심장 10원석 깔라파는 심장에서 발견됩니다. 심장에서 발견되고 심장 이외의 나머지 그 온몸들은 불투명한 깔라파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10원석 깔라파를 통해서 생명 구원석 깔라파를 우리가 식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 구원석 깔라파를 통해서 우리가 성 10원석 깔라파가, 그러니까 그 생명 구원석 깔라파가 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은, 그러면 성 10원석 깔라파는 불투명한 단계에 있겠죠. 그 성 10원석 깔라파라는 게 뭐냐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우리가 식별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별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못, 즉 방황가에 계속 집중한 상태여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방황가에 집중하다 보면은 심장 10원석 깔라파를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우리가 육감각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육감각기관에 의해서 물질을 분석하는 데는 두 가지 투명 요소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명 요소 분석하는 방법이라는 게 또 다시 이게 뭐냐? 투명 요소 분석본 첫 번째가 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이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이 감각기관 각 기관의 어떤 깔라파 거기에다가 몸 투명 깔라파를 혼합해서 우리가 식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눈 투명 요소 투명 요소를 우리가 식별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눈 투명 요소는 아주 색깔에 민감하죠. 색깔에 민감하죠. 반면에 몸 투명 요소는 접촉, 이 접촉 촉감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귀라든가 코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 혀라든가 몸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귀 투명 요소는 몸 깔라파하고 같이 혼합해서 우리가 또 식별하게 되고요. 귀 깔라파는 귀 투명 요소는 또 몸 투명 요소하고 몸 깔라파하고 같이 혼합해서 우리가 식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은 다 똑같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식별을 10원석 깔라파를 식별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리미따를 통해서 깔라파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에 대해서 우리가 깔라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각 감각기관의 불투명 그 요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라파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업에 들어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윗바사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리미따 단계를 건너서 깔라파를 식별할 수 있는 단계에 와야지만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생성된 그 원인을 우리가 식별하려면 그 전 단계에 반드시 깔라파를 분석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물질의 궁극적인 실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의 궁극적인 실체를 찾고 식별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원인을 찾았을 때 윗바사나 수행이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 윗바사나 물질의 궁극적인 실체를 찾아서 그 궁극적인 물질이 무상하고 항상됨이 없고, 그 물질이 항상됨이 없고 그 다음에 무아라는 사실, 실체가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실체가 없고 무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된다고 생각했을 때 따른 그 고통, 즉 무상고 무아를 체득했을 때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완성한다,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 수행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혀왔던 것이 호흡 명상, 가시나 명상, 그다음에 뭐 부정관 명상 등등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죠? 그 사마타 명상은 결국 심청정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견청정 단계, 즉 그것이 이제 윗바사나 단계에 들어가는 건데, 견청정 단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깔라빠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깔라빠의 요소들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요소들을 식별하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때서 무상고무아를 체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저 역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을 잘 체득하셔서, 잘 체득해서 조용히 앉아서 한번 그 방법대로 한번 수행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 방법을 찾아내는데 꽤 오랜 시간을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이제는 이러한 방법에 따라서 윗바사나 수행에 들어가면은 뭐 거침없이 마음을 청정한 단계, 제 스스로는 마음이 청정한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왠지 삶이 매일 즐겁고 제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예, 그 대단하다고 느낀다는 것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아니고 제 스스로에 대한 대단함을 제 스스로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음의 청정을 이루고 평온한 상태로 가서 있으니까 항상 얼굴이 밝아진다는 거죠. 표정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심신이 건강해지니, 심신이 건강해지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의 실체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관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꿰뚫어서 분석하고 그 실체를, 물질에 대한 그 실체, 정신에 대한 실체를 내가 궁극적으로 알아냈을 때, 알려고 또 노력을 할 때 그 과정이 결국은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길을 한번 따라오시려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강의를 좀 더 집중적으로 들으시고 따라오시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아마 추석 명절을 지나고 다시 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연민심을 내셔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기를 하셔서
주위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